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심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좀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중독 문제를 다루다 보면 중독 문제 이전에 심리적인 이슈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중독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이슈들이 자꾸 문제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개인의 심리적인 이슈들을 잘 다루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심리적인 이슈를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것들이 더 문제가 돼서 중독 문제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중독 문제로 빠져들기 전에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이 자존감에 대한 이슈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면서 자존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높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잘 올라가지 않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존감을 위해서 했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존감을 많이 높이려고 했던 분들, 근데 그 효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존감, 이거를 그대로 풀었으면 자아존중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존중감은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아, 존중, 감. 그래서 일단 이 개념들을 제가 어떻게 좀 이해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아입니다. 자아는 쉽게 말하면 나입니다. 나. 우리 몸도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듯이 우리의 정신 안에도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뭔가? 이런 고민들을 상담을 처음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어떤 불변에 고정된 내가 있는 것처럼 많이 찾았었습니다. 뭐 이 모습도 찾아보고 저 모습도 찾아보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도 내 모습 같고 저것도 내 모습 같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모습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선한 것도 내 모습인데 굉장히 악한 것도 제 모습이에요. 남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반대로 남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줬는데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론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 안에 들어있는 인간관이, 이 인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없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상담 공부를 다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 때려쳐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찾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기존에 배워왔던 그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나라고 하는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찾았던 거고, 그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탁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 만나왔던 모든 게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서로 상반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혼재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예전에는 이거를 못 받아들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화나고 이기적인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좋은 모습은 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한테 작용을 했던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바꾸니까 아니 웬걸 이게 다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이해를 할 때는 자아,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이게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건 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아들였던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개념은 어쩌면 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불교도 무아,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같은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나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게 다 나이고 반대로 이게 다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다음에 존중이잖아요. 이 존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 존중이란 말은 한자인데요. 높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게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존중할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존중하는 나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더럽건 깨끗하든 그런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가, 나의 태도가 그게 어떤 상태이든 존중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개념은 상담에서도 있는데요. 상담 이론 중에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 존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 뭐 잘하면 우리가 뭐 해줄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네가 뭘 잘하면 뭐 해줄게. 네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뭔가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뭔가 존중을 해주는 거죠. 이거와 다른 겁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은 뭐냐면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네가 잘해도 못해도 그냥 그 자체로 너는 귀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존중의 의미인데 제가 어디에서 좀 이런 비슷한 개념을 봤냐면요. 우리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에서 이 아름이요. 나라고 하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답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나답다. 혹은 어떤 그 자기 고유의 모습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얘가 이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오하죠. 그리고 자아 존중, 이제 감 남았죠. 감은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존중할 때 드는 느낌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정의를 하면 이거 이제 제 형식대로 정리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의 나, 여러 모습의 나를 내가 어떤 조건 없이 존중할 때, 이 상태와 관련 없이, 그걸 조건 없이 존중할 때 드는 느낌. 이게 이제 저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지금까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면 또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과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근데 그 상태를 바라보는, 존중하는 여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존중을 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존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하는 나, 관찰하는 자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찰하는 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관찰하는 내가 관찰당하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아 존중감은 일단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찰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보면 이 관찰하는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압박하고 코너에 밀어넣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방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냐 이제 이런 영상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공 경험을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되냐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관찰하는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면 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내가 성공했던 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로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나에 대한 느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관찰했던 나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괜찮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얘가 뭔가 자꾸 자기를 압박하고 코너에 밀어넣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이 원리에 의해서 방법들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식들은 뭐였냐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기를 썼었어요. 네, 일기를 평범한 일기를 쓴 건 아니고 욕장을 썼습니다. 욕. 우리 이렇게 욕설 하잖아요. 전 그 욕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아니라 욕장을 썼었는데,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제 안에 이게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참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한 거죠. 이제 욕을 막 썼죠. 근데 처음 며칠은 잘 썼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쓰다가 제가 쓴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욕을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썼던 방식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효과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방식들도 사실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결론 내린 건 뭐였냐면, 방금 말했던 성공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자꾸 바꿔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보다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 분들은 아마 심리적으로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